네, 오늘 우리 이충근 박사님 오늘 모셨습니다. 우리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서 공부를 하셨고 텍사스 주립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으신 귀한 하나님의 일꾼이십니다. 세종연구소 외교안보연구실장을 역임하셨고 또 이화여대 경영대학 겸임교수를 또 역임하셨고 양력이 아주 화려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춘근 국제정치 아카데미 대표로 여러분 아마 많은 분들이 우리 박사님의 그 유튜브 채널을 시청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지금 급변하고 있는 이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 정세에 대해서 우리 특별히 크리스천 국제정치 학자로서의 관점을 나눠주실 때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 나오실 때 한번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 몇 년 전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목이 너무 쉬어가지고 말을 거의 못했습니다. 근데도 다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오늘 여기 우리 부목사님이 말씀은 뭐 하겠냐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전도서 3장 8절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는 그 얘기를 했는데 우리 아까 서서 그 부른 노래 첫 번째 노래가 그 독립군도 그 노래 불렀습니다. 아시죠? 독립군의 노래예요 그게. 그리고 고단 것도 전쟁하는 노래인데 전쟁 그거 나쁜 거가 아니에요. 제가 그 전쟁을 국제정치학에서 전쟁을 공부를 했는데 그래서 그 성경도 전쟁이 나오면 내 눈이 동그래집니다. 성경책에서 전쟁 얘기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이 창세기 14장에 처음으로 전쟁 얘기가 나와요. 근데 그 전쟁의 내용이 구원입니다. 구원.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구하러 간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전쟁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근데 그 한 전쟁은 구원의 전쟁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전쟁입니다. 지금 우리가 무조건 전쟁은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을 저렇게 길러놓은 겁니다. 저는 94년에 한번 끝낼 뻔한 기회가 왔는데 그때 놓친 거예요. 그때 이제 북한이 이제 1994년에 소련이 망했습니다. 소련이 망하니까 뒷배가 없어요. 그리고 중국은 아직 지금처럼 크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북한이 300만 굶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핵을 만들고 까부니까 클린턴 대통령이 그때 김영삼 대통령한테 저 가서 때릴까요? 나는 그때 우리 대통령이 그냥 눈 딱 감고서 알아서 하시오 그랬으면 우리 통일됐다고 봅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이 전쟁은 무조건 안 돼. 무조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미국이 그럼 관두지 하고서 북한이 그때 살았습니다. 94년에. 그래가지고 계속 북한을 살려줘가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제가 오늘 그 강의 자료에는 그것을 포함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말로 잠깐 하겠습니다. 기차 타고 소련을 갔어요. 러시아를 갔습니다. 수십 시간을 달려가서 40분 만났는데 웃겨요. 제가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을 다음 주에 하려고 그러는데 김정은과 푸틴의 비정상회담이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건 정상회담이 아니야. 비정상회담입니다. 딱 가가지고 20억짜리 차를 타고 내렸습니다. 김정은이 차가 20억짜리예요. 그 마흐바흐 풀만이라는 차인데 그랬더니 푸틴이라는 친구가 딱 보더니 너 내 차 보여줄까? 내 차 와서 봐봐 해갖고 차도 보여주고 태워줬는데 그 차는 값이 무려 1,700억 원입니다. 아니 무슨 자동차 한 대가 1,700억 원이 돼요. 그래 진짜 1,700억 원이 맞아요. 소련 돈으로 얼마인데 그걸 한국 돈으로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20억짜리 타고 간 거지 나라의 두목이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쩔쩔매는 폭탄 지금 얻으러 간 겁니다. 152mm 폭탄이 공산국가들이 쓰는 주요 대포예요. 그 152mm 15.2cm짜리 그 폭탄을 얻으러 지금 김정은을 만난 겁니다. 그 양아치 둘이 만나가지고 양아치 둘이 만나서 20억짜리 차 1,700억짜리 자동차를 서로 자랑하는 꼴이란 그래서 그런 건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곧 처리해 줄 겁니다. 오늘 그 처리해 주는 내용을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
김정은이가 얼마나 뚱뚱한지 우리가 그림을 봐야지 더 정확히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김정은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이 얼마나 그 패션 구두인지 이런 거 한번 다 오늘 살펴보는 기회를 갖겠습니다. 그래가지고 통일 문제, 통일은 우리 목사님께서 영적 전쟁이라고 말했는데 맞습니다. 영적 전쟁인데 그 영적 전쟁이 끝나가는 시점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이제 강력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저 불쌍한 북한 동포들을 구해 주실 것 같다. 그리고 저 악마 사탄을 쫓아버릴 것 같다. 복음 통일, 예수 한국이 다가올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오늘 그런 말씀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그 성경 말씀을 아까 그 전도서 그 써왔죠. 전쟁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지금 전쟁할 때가 김정은 정권을 무너뜨릴 때가 되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을 공부하다 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박사 받아갖고 왔을 때 그 어느 기독교 잡지에서 그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보셨는지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그러는데 뭐 쓸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이거 뭘 어떻게 써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는데 링컨의 전쟁 이야기를 읽고서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 독일군들 있죠? 독일군. 군인들은 전부 다 이게 빠클 차고 다니죠. 여기다가 이렇게 독일군 거 이렇게 까보면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2차 대전 때 독일군 이거 딱 까보면은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라고 써 있습니다. 독일 말로. 그러니까 독일 목사님이 하나님 우리 애들이 나가서 저 영국 놈들을 다 격파하고 승리하게 해주세요 라고 막 기도해. 독일 말로. 하나님이 위에서 이렇게 듣고 계시는 거라. 근데 영국군 보니까 영국군 목사도 또 죽어라 기도를 하는 거야. 우리 애들이 나가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은 뭐 양쪽에서 다 이기게 해달라고 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목소리 더 큰 놈 얘기를 듣는 건지 뭐 기도 크게 큰 소리로 하라고 그러는데 누구 말을 들을까? 거참 그 난감한 얘기입니다. 예, 이거 세기의 질문이에요. 세기의 질문. 링컨 대통령이 남북 전쟁을 하는데 그래도 북쪽은 노예를 해방시키는 전쟁을 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한테 권리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미국 독립선언서에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권리는 누구한테도 뺏기면 안 되고 양보하면 안 되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리를 흑인들이 갖고 있지 못해요. 그래가지고 북쪽은 그 흑인들을 살려주자 해가지고 전쟁을 한 겁니다. 남쪽은 야 노예가 있어야지 어떻게 노예를 해방시켜. 그러고 전쟁을 했는데 놀랍게도 1년 동안 쉬지 않고 북쪽이 칩니다. 계속 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전투에서 지면은 미국이 끝나는 겁니다. 그 엔티에타미라는 데서 전투를 했는데 엔티에타미라고 메릴랜드 주에 가보면 있는 정말 썰렁한 마을입니다. 가서 보면 무서워요. 하도 거기서 사람이 많이 죽어가지고. 그런데 그 엔티에탐 전투가 왜 중요했냐면은 옛날에는 어떤 게 나라냐, 어디가 나 독립국이야라고 선언했는데 그것을 네가 나라라는 근거가 어딨냐? 요새는 나라라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유엔에 가입했느냐의 여부입니다. 유엔에 가입한 것은 제대로 나라로 쳐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유엔이라는 거가 없이 당시의 강대국, 그 당시의 강대국은 그 1860년대의 강대국은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것들이 강대국입니다. 강대국이 너도 나라야 그러면은 그게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남북 전쟁을 하는데 보니까 계속 북이 지는 거라. 그러니까 영국, 프랑스, 독일이 모여서 이번 이 엔티에탐 전투에서도 남군이 이기면은 남쪽을 국가로 인정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엔티에탐 전투에서 링컨이 졌으면은 그럼 남쪽도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 북쪽도 나라. 그러면 영어로 시빌 워가 아닙니다. 그건 인터내셔널 워가 되는 거예요. 왜? 남쪽도 나라니까.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인데 그날 정말 간신히 북군이 이겼습니다. 북군 장군이 막 뛰어와가지고 백악관에 가서 링컨 대통령한테 대통령 각하 오늘부터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된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겼거든요. 라고 얘기하니까 링컨 대통령이 장군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는 기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내가 싸우는 이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하나님 편에서 싸우는
그런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고 있는 중요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보고 아하, 이거 쓰면 되겠다 해가지고 아주 멋있게 하나님은 우리가 싸울 때 기도를 열심히 하는 편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기게 해달라는 편을 이기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싸우는 싸움이 언제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싸움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편한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제가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쟁할 때가 있어요. 지금 전쟁할 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통일을 앞당기는 윤 대통령의 현실주의 뚝심 외교, 그 대통령이 정치가가 아니다 보니까 뚝심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하기 어려운 거는 일본하고 잘 지내자는 말입니다. 일본하고 잘 지내자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일으켜요. 여기 젊은이들은 일본 되게 좋아합니다. 솔직히 일본 애들이 한국을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세요? 일본 꼬마들이 한국 오는 그 비행기표 사고 여권 뭐 받으려고, 도장 받으려고 그냥 새벽에 나와서 줄 서 있습니다. 한국이 되게 좋고, 걔네들은 지네 할아버지가 한국을 식민지 했다는 것도 몰라요. 우리나라 그 학생들한테 여론조사를 했는데 제일 싫어하는 나라, 지구에서 제일 싫은 나라 1등이 중국입니다. 아주 웃기게 나와요. 두 번째로 싫은 나라가 고대 북한입니다. 세 번째로 싫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네 번째로 싫다라고 기준으로 했을 때 네 번째가 미국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순서대로 미국, 일본, 북한, 중국, 나쁜 순서대로 중국, 북한, 일본, 미국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는데 그거를 어떤 정치가도 감히 근데 윤 대통령이 뚝심 있게 야 일본 너랑 잘 지내자야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그 뚝심 있는 현실주의 외교 통일을 앞당긴다라고 이제 얘기했고, 지난번에 캠프 데이비드라는 그 미국 가가지고 그 세 나라가 이제 한편이 되기로 했는데, 이거는 역사상 가장 막강한 동맹입니다. 여러분 미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힘센지 잘 모르시죠? 미국 혼자서 지구 재산의 40%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이 버는 돈은 지구가 버는 돈의 25%예요. 그런데 미국 땅은 뭐 개발도 돼 있고 그러니까 땅값 집값 다 합쳤을 때 같은 30평이라도 강남 30평을 비싸게 쳐주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계산하니까 미국이 가진 재산이 지구의 40%입니다. 그 미국하고 한국하고 일본이 한 팀 되면은 무적입니다. 무적. 이제 한편이 돼가지고 이제 통일도 곧 이룰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세계 정치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미국, 일본, 유럽 자유국가, 호주, 인도, 대한민국 등 자유주의 국가들의 싸움입니다. 냉전 시대 때만 하더라도 말이죠, 공산주의 국가가 많았어요. 인구도 많았고. 그래서 누가 이길지 잘 몰랐습니다. 미국이 이긴다는 보장도 없었어요. 그리고 한국도 북한보다 더 잘 살지 못했습니다. 여기 이제 뭐 다 젊은 분들 많은데, 여러분들 부모님들은 학교 다닐 때 북한이 더 잘 살았습니다. 북한이 언제까지 더 잘 살았냐? 우리보다 1973년까지 더 잘 살았습니다. 1961년에 그때 이제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군사혁명을 일으켰는데, 그 해에 알아두면 좋은 숫자가 80, 240, 800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80은 그 해의 한국 국민소득입니다. 우리가 1년에 80달러 벌던 나라예요. 금년에 3만 5천 불이니까 1961년보다 지금은 400배 잘 사는 겁니다. 그때 240이 북한 국민소득입니다. 북한이 우리보다 3배 잘 살았어요. 그리고 800은 필리핀. 근데 그것이 작년에 보니까 우리나라가 북한보다 28배 잘 삽니다. 개인소득으로. 그리고 국가 전체로는 58배.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의 58분의 1이에요. 근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쩔쩔매요? 58배 약한 나라한테? 이제 그것이 정상으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저쪽은 네 나라가 이제, 그래서 옛날에는 공산주의가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제대로 된 공산주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쪽 네 나라를 유라시아 대륙에 있는 독재국가, 그 유라시안 딕테이터스, 그 네 나라하고 나머지 자유진영과의 싸움인데, 이 싸움은 보나마나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국력 비율이 상대가 안 돼요. 무조건 이기게 돼 있는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동안에 한국이 애매한 입장을 취해가지고 지금 요 네 나라는 미국에서, 저 밑에 있는 사람이 하원 외교위원장인데, 저분이 미국 정부한테 미국의 적이 누구냐 그랬더니 저 네 나라가 적이다 라고 이제 정부가 발표한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는 1번은 중국, 2번은 러시아,
3번이 이란이 아니라 북한입니다. 사진은 저렇게 돼 있는데 4번이 이란입니다. 근데 그 1, 2, 3 세상에 깡패 3명이 우리나라하고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 붙어 있는데 예, 요 그림이 이게 지난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이 한 편이 돼야 되고 그리고 저쪽이 한 편인데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편인데 한국이 나 러시아랑도 잘 지내고 싶어, 나 중국하고도 잘 지내고 싶어, 나 북한도 괜찮아 라고 하면서 같은 편이 돼야 될 일본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 팀이 뭉치질 못하니까 이게 싸움에서 이길지 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무지하게 고민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고민한 거가 우리나라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을 빼고 하지까지 했어요. 한국을 빼고 하지. 저거 우리 편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놈하고 같이 싸우는 게 더 피곤해. 아예 빼버려. 만약 빼면은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낙동강 오리알이 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이 우리를 받아줄까요? 같은 편이라고? 그리고 세계에서 제일 큰 나라들하고 적대 관계에 들어가는 건 자살입니다. 그런데 저 그림을 지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다면 이제 바꿔놨죠. 미국인의 90%가 중국을 적 경쟁자로 보고 있다. 여러분, 중국은 내일 모레 망합니다. 중국은 왜 망하는 줄 아세요? 중국은 이제 그 천민자본주의라고 그러죠. 천민자본주의. 모든 것이 다 가짜입니다. 빨리 부자가 될 수 있으면 누구든지 부자가 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천민자본주의가 생겼는데 뭐 다 가짜 만들고 이런 나라인데, 예를 들어서 말이죠. 중국의 고속철도가 38,000km입니다. 세계 고속철도의 한 90%가 중국 거예요. 두 번째로 긴 나라가 스페인인데 한 3,000km가 안 됩니다. 일본이 2,500, 우리나라는 1,000수백 킬로밖에 안 돼요. 근데 고속전철을 38,000km를 만들어 놨는데 중국 고속철도가 작년에 낸 적자가 9천억 달러, 중국 GDP의 6%. 쉽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KTX가 적자를 냈는데 그 적자액이 우리나라 국민 전체가 번 돈의 6%다. 그럼 나라 망해야지.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냐고요? 철도 짓는 동안은 다 철도 깔고 공장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당이 경제 발전을 위해서 막 만든 거예요. 근데 만든 다음에 완성된다면 손님이 타야 되잖아. 손님이 타나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비싼 기차 탈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전부 다 한 칸에 뭐 60명 앉는 칸에 3명 앉아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독재 국가는 다 망하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이제 민주주의를 해야 되는데 민주주의 왜 못해요? 민주주의 하면 위구르 독립하고 대만 독립하고 홍콩 독립하고 나라가 쪼개져 버립니다. 근데 내려 눌러야 돼. 그러니까. 근데 내려 누르다 보니까 국민들이 야, 나도 $10,000 버는데 좀 쉬자 그러는 겁니다. 야, 나도 토요일 날 일하기 싫어. 우리나라도 그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노태우 대통령 때 6.29 선언이라는 걸 통해서 김을 뺀 겁니다. 폭발, 야, 자유 좀 하자고, 장충재관 대통령 그만하자고 우리 국민들이 흥분할 때, 그때가 지금 돈으로 국민소득 $10,000 때입니다. $10,000에 이르면 국민한테 자유를 줘야 되는데 중국이 자유를 주면 나라가 쪼개집니다. 그 자유를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무너지는데 지금 그 무너지는 현상들이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가 통일할 때는 뭐가 좋습니까? 북한의 뒷배가 무너지면 돼. 중국이 무너지고 러시아가 무너지면 됩니다. 그리고 북한이 무너지면 돼. 그리고 이쪽이 힘을 합치면 되는데 그것이 지금 이루어지는 중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미일 딱 철갑동맹으로 뭉치고 있죠. 러시아 우크라이나 가서 싸우는데 대포알이 없어서 북한한테 구걸하고 있죠. 북한은 사람들이 굶어 죽는데 20억짜리 차 타고 가가지고 1,700억짜리 불어오고 이러고 있죠. 잘 걷지도 못하는 인간이. 걔 키가 167cm, 내가 167입니다. 1cm 줄었어요, 나이가 들어서. 몸무게가, 김정은이가 몸무게, 키가 167 남았는데 몸무게가 얼마인 줄 아세요? 145kg입니다. 그 친구가 원래는 90kg이었는데 자기 아버지 죽었을 때 12년 전에 90kg짜리가 지금 145 됐으니까 55짜리가 하나 붙은 거야 옆에. 말이 됩니까? 그 친구가 담배를 하루에 4갑을 펴요. 그 데이터를 미국 의사
내가 이제 얘기를 그 강의를 듣고서 그 미국에 아주 끝내주는 그 목사님 딸인데 의사예요. 자기가 내 강의를 듣고 그 다음날 병원 가서 야 김정은이가 이렇대더라 그랬더니 자기 동료 의사들이 40에 죽겠구나 그러더래요. 그 친구가 1984년 1월 8일생인데 내년 1월 8일이 40입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하면 1년 남은 거야. 1년. 정말로 1년 남은 것 같아요. 미국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나온 사람인데 대통령 되지는 않을 거예요. 니키 헤일리라는 사람이 중국은 적이다. 경쟁자가 아니라 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미국이 중국을 적으로 쳐주고 그럼 중국의 힘이 약화되겠죠. 그리고 북한이 쩔쩔매고 그리고 일본이 우리 편이 확실히 되고 그리고 김정은이가 흔들거리고 그것이 통일의 상가감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대통령직에 있는데 나이가 80인 대통령이에요. 그러니까 정신이 오락가락합니다. 저 사람 가까이 이제 헛소리 막 하고 그래. 자기가 뭐 180년 동안 상원의원 했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180년. 그래서 야, 저 사람 문제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데 저 사람이 미국 사람들이 말하는 것 중에 제일 센 말이 over my dead body. 나를 타고 지나가. 중국은 내가 눈 뜨고 있는 동안 세계 1등이 되지 못할 거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미국 사람들 말 중에서 over my dead body,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밟고 지나가시지, 결코 안 돼 그런 뜻이고, pay the price라는 말이 있습니다. 대가를 치러야 될 거야. 그게 또 두 번째로 무서운 말인데 이번에 김정은이가 푸틴 만나는 거 보고 미국 사람들이 다 나와서 you are going to pay the price 그랬습니다. 너 잘못에 대해서 프라이스를 내야 돼. 이거 나 무슨 일이 일어날지 좀 무시시한데 하여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국제정치가 바뀐 거예요. 한국, 미국, 일본 한 편이 딱 됐고 그리고 러시아, 중국, 북한이 한 편이 딱 된 겁니다. 근데 저거는 힘으로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 편이 됐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을 앞서는 일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야, 남한에 이상한 대통령 하나 나오더니만 다 그동안에 공들인 게 다 망가져 버렸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한국 보고 막 욕을 하는데 우리가 세게 나가니까 와서 굽신거리더라고요. 요번에 그 한국 대통령이 중국 총리한테 총리님 그랬더니 와서 이러면서 인사하는 거 봤죠? 동영상에서. 언제 중국이 우리한테 이렇게 꿀렸습니까? 중국 대사는 국장급이에요. 와갖고 우리나라 총리한테 맞짱 뜹니다. 야당 대표가 가서 오히려 꿇고 있어요. 그런데 요번에 중국 총리가 막 고개를 그리고 저 당신 주석한테 안부 좀 전해주셔. 전하겠습니다. 편지도 갖고 왔습니다. 그러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윤 대통령이 난 너 안 만나 그러면 가서 시진핑한테 죽습니다. 그래서 설설 지는 거예요. 그 논리를 알면은 뭐 부총리 같은 건 갖고 놀 수 있죠. 이거 시진핑이가 명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누구 만나가지고 설득 좀 해봐라. 근데 만나지도 못하고 하면 가서 죽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를 수도 있는 거가 되는 겁니다. 국제정치 보면은 그냥 애들 노름이에요. 요 바로 미국에서 나온 미국 잡지에 지난 1년에 6번 나오는 잡지인데 오뉴월호입니다. 오뉴월호. 거기에 국제정치 그림을 그려놨는데 소련이 저쪽 편에 골키퍼, 그리고 중국이 마지막 수비수, 그리고 나머지가 다 미국이야. 그게 지금 국제정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미국하고 잘 지내야지 중국하고 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 기본 현실을 우리가 그동안 무시했는데 이것이 올바르게 가고 있다. 바로 저 잡지에 나온 얘기입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왜 센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쪽에 있어가지고 제가 저쪽 보는 사람은 좌파고 이쪽 보는 사람은 우파야. 또 다 이쪽 보실라. 역사의 right side, 그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지 하나님 좌편에 앉아 계시다 그런 말 없죠. 여기 내가 요번에 우리 딸내미들이 있는 미국 갔는데 인구가 10만짜리 도시인데 거기에 반세 노블이라는 서점이 있는데 기독교 칸의 서가가 107m야 길이가. 뭐 이렇게 기독교 책이 많냐 이 서점은. 그래서 내가 하도 많아서 대략 재봤더니 107m어치가 기독교 책만 꽂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아파트에
차가 서 있는데 쉐리프는 경찰 그런 뜻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In God We Trust라고 써 있는 거라, 그래서 야, 이놈이 참 믿음이 좋은 경찰이구나. 보니까 자기가 붙인 게 아니라 경찰차마다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에서 그 이제 카운티입니다. 미국은 이제 군이라고 그러죠. 군 단위 경찰인데, 그 우리 딸내미가 사는 휴스턴 바로 위에 있는 조그만 도시인데, 그 카운티에 있는 모든 경찰차에 전부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써 있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얘네는 아주 웃기는 도시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더니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이 도시는 여러 세대의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뭐 젊은이, 늙은이, 뭐 중치, 늙은이 해가지고 여러 세대의 미국 사람들이 모여서 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노는 도시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일하고 워십, 기도하고 워크, 워십. 그래서 내가 와, 괜찮은, 그래서 제 나라가 안 망하는 거예요. 저래서 안 망하는 겁니다. 기반이 튼튼하니까. 기반이 미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세 가지 C라고 돼 있죠. 미국을 튼튼하게 만드는 세 가지 C. 첫째는 constitution, 민주주의. 첫 번째가 원래는 크리스티애니티입니다. 하나님. C. 두 번째는 constitution, 민주주의. 세 번째는 캐피탈리즘, 자본주의. 그 세 개 때문에 미국이 망하지 않고 세계에서 제일 강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거 그대로 이어받았죠.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주의, 민주주의, 기독교. 그리고 거기다 우리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니까 제일 센 놈하고 친구가 돼야 돼. 그래서 한미동맹. 한국의 건국 기둥은 4개예요. 거기 미국은 그 3개인데 우리는 거기다가 한미동맹이라는 게 하나 더 들어가고 건국의 기둥이 4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승리하고 있고 이제 곧 통일을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뭐 미국 그 얘기인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저 사람은 언젠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 될 것 같은 분인데, 마이크 폼페오라는 사람입니다. 저 사람이 하버드 대학을 1등으로, 육군사관학교를 1등으로 졸업하고, 그리고 대위까지 한 다음에 하버드 대학 가서 법과대학을 또 1등으로 졸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때 미국 CIA 국장을 하다가 외무장관도 한 사람인데, 이번에 대통령이 출마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어디서 그 얘기를 했는데, We need faith-driven leadership.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을 지도자로 모셔야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Christ has always been at the center of my life. 내 인생의 한복판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 보고, 와, 저 사람 나중에 대통령 한번, 내가 외국 사람이지만은 저 사람 대통령 만들기 위해서 기도드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 미국에서 말이죠, 낙태 금지법이 대법원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낙태 안 돼. 그랬더니 그 기자들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하면서 대법관 중에 보수적인 사람을 여러 명 있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낙태를 금지시켜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귀하께서 보수적인 대법관을 임명하셔서 이런 일이 일어났군요. 그랬더니 그것은 하나님의 결정입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God made the decision.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 저 사람도 믿음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미국 대통령 중에서 God bless America를 제일 많이 연설에 집어넣은 사람이 트럼프로 나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되기 전에 오바마가 대통령일 때는 메리 크리스마스를 못 쓰게 했어요.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를 미국에서 못 쓰게 하다니. 그래서 방송에서 그 말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해피 할러데이스라고 그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성탄절이 할러데이야? 이게 말이 안 되죠. 메리 크리스마스인데. 그때 트럼프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메리 크리스마스를 여러분들이 마음껏 지치도록 쓸 수 있도록 해주겠습니다라고 해서 저 사람이 대통령 되자마자 그 해부터 메리 크리스마스가 됐다가 지금 다시 해피 할러데이스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요번에 2024년에 지금 대통령 다시 될 확률이 아주 높은 거로 지금 나오고 있죠. 난 저 사람 대통령 다시 됐으면 좋겠어요. 부시 대통령이 9.11 때 전쟁을 가는데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내각 회의를 기도를 하는데 저쪽 그 머리색 크게 나온 사람이 럼스펠드 장관인데 국방장관이에요. 저 사람은 프린스턴 대학의 레슬링 선수 출신입니다. 9.11 다음에 첫 번째 강요회의를 9월 14일 날 하는데
부시 대통령이 장관 기도하세요 통성으로. 그랬더니 지금 럼페드 장관이 하나님 우리는 지금 무지막지하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힘이 충천합니다. 지구를 다 깨버릴 수 있도록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만 우리가 이 힘을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는 것이죠. 테러 전쟁을. 바로 이런 그 기독교 믿는 나라들입니다. 전부 기도죠. 다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다 기도로 시작하고 저 사람은 이제 또 국방장관인데 폼페오랑 육군사관학교 동창인데 폼페오는 공부 1등이고 저 사람은 육사 생도로서 1등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나라를 끌어가고 그러는 것이죠. 미국이 얼마나 센지를 미국 기자가 얘기했는데 미국은 2002년에 미국 다음으로 강한 나라보다 군사력에서 10배 강하다. 2002년에 1등이 미국인데 2등이 누군지 안 따지는데 미국이 2등보다 10배 세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2015년에 쓴 책인데 미국 군사력은 중국보다 10배 강하다. 동맹을 빼고 생각할 경우에 중국은 동맹이 하나 있어요. 북한. 참 끝내주는 동맹이죠. 미국은 동맹이 45나라입니다. 상대가 안 되죠. 근데 왜 우리가 북한한테 쩔쩔매고 중국한테 쩔쩔맸어요 지난번에. 정말 답답한 겁니다. 이제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북한을 통일하고 이제 저 지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 대한민국 세계 지도에 보면은 조그만 지도 보면 대한민국 코딱지만해 10만 평방제곱킬로미터짜리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작은 거인이에요. 여러분 그저 50, 30 클럽이라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30-50라는 클럽이 있어요. 국제정치에. 국민 소득이 3만 달러가 넘어야 돼. 개인 소득이. 인구가 5천만이 넘어야 돼. 거기에 중국 안 들어갑니다. 거기 중국은 10,000달러예요. 러시아 안 들어갑니다. 못 들어가요. 호주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요. 그리고 캐나다 인구가 5천만이 안 돼서 캐나다도 못 들어가요. 거기 들어가는 나라가 딱 7나라입니다. 50, 30 클럽에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그리고 한국. 그래서 한국은 세계 7등짜리 나라예요. 인구에다가 돈 딱 그래가지고 그 7나라 중에서 한국만이 약소국 식민지 출신입니다. 나머지 6나라는 역사적으로 다강대국이에요. 영국, 프랑스, 독일 그건 지구상의 강대국들이죠. 한국만이 정말 약소국에서 거기 안에 낀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저 지도를 보시면은 한국을 그냥 뭐 가볍게 요거 아주 조그만 나라지만은 한국은 세계에서 괜찮은 나라인데 우리가 7등이나 되는 나라인데 왜 이렇게 슬퍼요? 왜 이렇게 피곤해? 청년들은 그냥 군대 갈 생각 해야 되고 그 애인들은 또 야 저놈이 군대 가서 있는 동안 내가 이게 2년을 지금은 2년이죠. 우리 때는 3년도 난 40개월 했어 군대 가서. 그러니까 그때 고무신 거꾸로 바꿔 신는다는 얘기 들었죠? 야 이게 3년을 어떻게 기다리냐? 저는 군대 갔는데. 이게 다 고통스러운 거야. 남자도 고통스럽고 남자 여자친구도 고통스럽고 엄마도 힘들고 우리 그 어머니가 우리 집 아들 셋인데 다 군대에 있었습니다. 혼자 계셔서 혼자. 이렇게 다 피곤한데 북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가장 큰 고통을 북한하고 통일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해피해지는 겁니다. 통일되면 뭐가 좋을까? 우리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통일되면 이번 주말에 금강산 놀러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리고 통일되면은 여름에 만주 가보니까 8월 달에 시원하더라고요. 내가 8월 초에 만주를 갔는데 밤에 춥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통일되면 내 만주 와서 여름은 지내야 되겠다라는 생각했습니다. 요새 차들이 너무 좋은데 대한민국 차들이 움직일 수 있는 거리가 너무 짧아. 4시간 가면 바다로 들어가야 돼. 어디로 가도. 고속도로 잘 만들어놨고 4시간도 안 걸려요. 동해로 가면 2시간이면 바다로 들어가야 돼. 북쪽으로는 1시간밖에 못 가고. 이거 나라가 아닙니다. 미국 가보세요. 뭐가 제일 좋습니까? 3일을 가도 미국이 아직 안 끝났어. 3일을 갔는데 우리도 통일하면 3일을 가면 만주에 도착합니다. 바로 그래서 통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일이 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안 되느냐?
예, 우리는 뭐 어떤 정부들은 우리 민족끼리 통일 정책이 무슨 우리 민족이 잘랐습니까? 남이 잘랐는데 어떻게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해? 아니 진단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약을 처방할 거 아니에요. 이 나라가 남한하고 북한하고 갈라쓴 게 아닌데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할 수 있어요? 국제 문제가 해결돼야지 통일이 되는 것이지. 그런데 우리가 통일한다는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이 막는다 이겁니다. 두 번째는 그동안에 일본도 별로였어요. 한국이 통일하면 무서워. 그동안 지은 죄가 많거든. 근데 통일하면 저 막강한 나라가 될 텐데 그러면 피곤해. 저거 잘라진 채로 살아야지 힘이 약해서 일본한테 좋고. 중국은 한반도가 통일하면 김정은이 중국말 안 듣습니다. 지금 저 소련하고 만나서 짝짝꿍하는 게 중국은 미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겁 안 먹어도 되는 거예요. 야 이놈이 왜 내가 살려주고 있는데 어디 가서 지금 저러고 있는 거야? 가 되는 겁니다. 그 인간들이 정말 못됐기 때문에 시진핑은 김정은을 죽이고 싶어하죠. 그리고 김정은이는 딱 대통령 되자마자 북한 육군 사관학교에다 큰 걸개를 써붙였는데 거기 뭐라고 써있는 줄 아세요? 중국은 천년 숙적, 일본은 백년 숙적이라고 썼습니다. 그 미국 비행기가 보고서 저놈들 재밌냐고 웃었습니다. 형, 나 너하고도 친하게 지낼 수 있어. 그게 끝난 것이 요번입니다. 미국이 말이죠 맘 놓고 저놈 핵을 뺏어야 돼. 그게 더 중요해. 너하고 잘해 그러면 통일 안 되는 겁니다. 그거가 이제 북한은 미국에서 완전히 시해에서 떠난 거예요. 이번 사건으로. 그래서 우리가 통일하는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저 지도에서 보면은 이제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무지막지한 나라가 생깁니다. 남한 더하기 북한이 아니라 남한 곱하기 북한이 생기는 거예요. 남한 곱하기 북한이 생기면은 여러분들이 2050년 되면 한국이 세계 2등 된다는 소리 드문드문 듣죠. 그게 계산해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상상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을 하였다. 통일하면은 군사력이 통일하는 그 순간 프랑스 군사력이 나옵니다. 통일하는 그 순간 독일 인구가 나옵니다. 통일하고 9년째가 되면 영국 경제력이 나와요. 그래서 한국은 남한하고 북한이 통일하면은 9년째에 영국, 독일, 프랑스급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라는 맨 땅은 경제 발전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몇십 년 동안 400배 잘 사는 나라가 됐다고 그랬죠. 북한이라는 맨 땅 때문에 고도 경제 성장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2050년쯤 되면은 한국이 세계 2위까지 올라간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통일을 전제로 했을 때. 그래서 한국은 통일을 하게 되면은 만주까지 미국의 아주 유명한 미래학자가 한국은 곧 통일을 할 텐데 2040년 되면 반드시 통일이 돼 있을 건데 그때 자기가 제일 궁금한 것은 만주가 어떻게 돼 있을지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조지 프리드맨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은 곧 통일을 할 거야. 근데 한국은 대단히 힘이 강해가지고 만주도 아마 중국도 쩔쩔매고 일본도 쩔쩔맬 거야. 근데 2040년에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내가 궁금해. 아마도 너의 밑에 있을 거야. 그때 내가 92살인데 와서 볼 거야. 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2040년에 92살이면 청춘이야. 웃어요? 2040년에 여기 몇 살 되나? 여기 우리 2040년에 30살밖에 한 40살 돼요? 2040년이면? 예. 2040년에 한 120살까지 살 수 있어요. 황우석 박사 얘기입니다. 내가 조금 3분 동안 삐뚤어 나갈게요. 내가 한 10년 전에 한양대학에서 이제 그러니까 600명짜리 교실에서 가르치는 선생님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해가지고 12명이 크리스마스 무렵에 총장이 밥을 사줬습니다. 그래서 나도 국제정치를 가서 했고 21세기 비전이라는 강좌예요. 황우석 박사도 했는데 황 박사가 나보고 저기 정치학자 계시는데 우리 인간이 120살까지 산다는 가정을 하고 사회 계획을 짜느냐. 지금 60살까지 하고서 물러나는 거로 짜가지고 지금 엉망된 겁니다. 60살에 나와가지고 한 5년 살다 죽어야 되는데 이게 20년씩 살아가지고 연금이 다 고갈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120까지 산다는 거라. 그럼 망하지. 아니 60살까지
벌어가지고 120살까지 어떻게 살아? 그러니까 25살에 취직한다 치더라도 35년 일해가지고 60년은 어떻게 먹고 살고 애들 공부시키고 뭐가 있다고? 그럼 우리 다 망해요. 그랬더니 빨리 120살 준비하세요.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돼지를 기르는데 돼지 한 마리가 5억이래요. 다 미제랍니다. 미제. 근데 그놈은 왜 기르느냐? 그놈은 간이고 위고 다 사람하고 다 교체가 된대. 그래서 위가 망가지면 쪄가지고 돼지가 닮은데 간이 망가지면 돼지가 떼서 닮은데 다 새 거예요. 콩팥 다 달고. 그 사람이 농담하는데 이건 안 된대. 머리. 우리 뇌를 망가졌다고 돼지 거 닮으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그렇게 치니까 120살이 나온다는 거라. 그러니까 그때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날. 크리스마스 가까운 어느 날이었는데, 야, 이거 내가 아직 반도 못 살았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프리드맨 박사 같은 미래학자가 2014년에 서울에서 예측한 겁니다. 너네들은 곧 통일을 할 텐데 2040년에 만주가 아마 너희 밑에 있을 것 같아. 그때 와서 볼 거야. 내가 92살밖에 안 되니까. 바로 그래서 우리가 그 희망을 가지고 이제 통일이 다가오는데 저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통일됐을 때 저런 깃발 절대로 쓰지 않습니다. 통일됐을 때 우리나라 깃발은 태극기예요.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통일이 되면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 한반도기는 절대로 안 나와요. 북한 깃발이 되든지 태극기가 되든지 통일된 이 나라. 통일된 이 나라의 이름은 대한민국 5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만약 북한이 통일하면 우리가 사는 이 도시 이름은 뭐가 될까요? 김일성 시티가 됩니다. 그건 100%예요. 저쪽 월남이 공산통일하고 나니까 이 남쪽에 수도를 호지명시로 바꾸더라고. 그건 100%입니다. 우리가 통일했을 때 평양이 이승만시로 바뀔 가능성은 없어요. 근데 북한이 통일하게 되면 서울은 반드시 김일성시가 될 거다. 수도는 평양이고 독일 더하기 서독 더하기 동독은 통일 독일은 서독입니다. 깃발이. 그리고 북월남 더하기 남월남은 통일 월남인데 깃발이 북월남이더라. 한쪽 거가 가지는 것이지 뭐 중간에 뭐 짬뽕되거나 이런 건 없어요. 정치 권력은 비벼지지 않는다. 정치하게 끝내주는 이론이죠. 미국이 와 한반도 이거 소중해. 옛날에는 한반도하고 필리핀하고 엿바꿔 먹었죠. 일본도 이거 가져. 그 대신에 내가 필리핀 가질게. 그게 120년 전에 카츠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겁니다. 어이, 야, 너 러시아한테 이겼는데 한반도 네가 다 가져. 그 대신에 필리핀은 내가 가질게. 그런데 지금 미국이 한반도 이거 물건이네. 이거 내가 가져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반쪽이 아니라 통째로 다 가지면은 내가 앞으로 100년 동안에 세계 1등 할 수 있겠어. 한국이 미국 편이 되면은 그러면 미국한테 덤빌 나라가 없어요. 중국, 러시아 다 안 됩니다. 지정학적으로 한반도가 딱 미국 편이면 미국은 일본, 중국 다 갖고 놀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한반도를 소중하게 여기는데 미국이 중요한 나라를 이제 말로 용어로 표시하는데 한국 보고 린치핀이라고 그랬습니다. 린치핀이라는 영어 단어인데 LINCHY라고 쓰는 사람도 있고 그냥 I를 쓰는 사람도 있어요. PIN, 핀. 지금은 그런 건데 그 달구지, 시골 달구지 이렇게 마차 있고 바퀴 있고 축 있고 끝에다 갈코리를 하나 끼웁니다. 조그매요. 이 갈코리가 린치핀입니다. 이 조그만 쇠를 빼면 바퀴가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린치핀이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뜻인데 미국이 동북아시아의 린치핀을 한국과 인도라고 봤습니다. 미국이 지금 중국을 제일 큰 적으로 보죠. 중국을 막아줄 것은 한국하고 인도야. 그래서 한국을 린치핀이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거를 통일을 시키고 미국의 지금 국무차관이 웬디 셔먼이라는 아줌마인데 그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면 북한 핵 문제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 남한이 북한을 통일하면 돼. 그럼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 말을 했다는 게 얼마나 놀라워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통일을 잘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은 한국은 아주 괜찮은 나라가 되죠. 지금 미국이 말이죠. 중국을 다 둘러싸고 있습니다. 파란색 칠한 게 다 미국 편이에요. 다 파란색 다 칠해놨는데 좀 옛날 지도에서 덜 칠해진 부분이 있어요. 한 군데 더 미국이 파란색으로 칠해놓으면 끝난다. 그 한 군데 더가 북한입니다. 미국이 북한마저 파란색으로 칠해놓으면 남한도 파란색, 북한도 파란색, 즉 통일.
그래서 미국의 세계 대전략은 한국의 통일하고 방향이 같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잘 올라타면은 통일을 곧 할 수 있다라는 지도를 저기서 보는 거죠. 독일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이 누가 나에게 통일을 묻는다면은 세 가지로 대답하겠다. 독일 사람이 돈이 많아서 단결해서 그리고 미국이 도와줘서 통일을 했는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미국의 도움이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미국이 안 도와주면 통일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미국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도와달라고. 내가 통일하면 난 100%네 편이야. 걱정하지 마. 미국이 우리가 통일된데 중국 편 되면 통일시켜주겠어요? 그 얘기를 윤 대통령이 한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통일되면 우리는 반드시 네 편이야. 그 미국이 오케이 이렇게 나가는 것이죠. 캠프 데이비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몇십 년 동안 이승만 박정희 다음에 무찌르자 공산당 이런 말 하면 큰일 나요. 중공 오랑캐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북한이 화나면 안 돼. 그래서 통일 얘기도 못 해. 뭐 민족 화합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만 해. 처음으로 몇십 년 만에 일본, 미국 우리가 통일하는 걸 지지한다고 얘기해 주시오. 그래서 일본과 미국이 문서로 써줬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에 의한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라고. 이거 몇십 년 만에 진짜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서 어느 그 외교관이 이렇게 썼어요. 일본의 한반도 통일 문서로 지지는 처음이다. 일본이 한반도 통일을 지지한다고 약속을 해줬습니다. 일본 그놈들 꾀돌이기 때문에 절대로 통일한다는 얘기 안 해요. 한반도의 안정을 원한다 그럽니다. 평화를 원한다. 니네 그냥 잘라진 채로 살아 그런 소리입니다. 띠걱대지 말고. 근데 처음으로 대한민국이 통일하는 것을 지지해. 이거는 외교적으로 우리가 통일이 한 발짝 다가왔다라는 뜻이고, 왜 자꾸 우리는 일본하고 잘 지내야 되느냐? 저걸 미국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한국을 막아줄 거야. 그런데 일본이 없으면 한국을 제대로 막을 수가 없어. 일본은 필수야. 너네를 막아주는데. 그러니까 잘 지내라고. 그 군사 전략적 필요에 의해서. 일본이 없다 그러면 미국이 한국에서 북한을 막는데 개고생하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있으면 쉽게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네 둘이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논리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이거 쭉 보시고, 김정은이가 얼마나 지금 헷갈리는지 그림 봐요. 중국이 쩔쩔매잖아. 어? 저런 사진 저 몇 년 만에 보죠? 난 중국이 쩔쩔매는 거 보고, 야, 그래 기분이 좋더라고요. 우리가 항상 쩔쩔매는데, 왜 우리가 중국한테 쩔쩔맵니까? 우리가 쩔쩔매던 순간이에요. 두 달 전에. 아니, 야당 당수면은 서열이 무지하게 높습니다. 근데 중국 대사는 국장이에요. 저 사람은 높은 사람 안 보냅니다. 중국은. 왜? 한국은 밑에 나라니까. 바로 이런 것들이 최근에 뭐 미국하고 잘 지낸다 이런 쪽 얘기 있고, 트루만 대통령 저 사람은 나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한테 믿고 하는 사람이야. 근데 그 전쟁 나는 날 우리나라 도와주러 저 사람이 결정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몇 달 전에 한국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가 미국의 정책입니다.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전쟁이 난 거예요. 트루만 대통령이 이거 어떡하지? 원칙대로 해. 밤새도록 범민을 하다가 아침에 국무장관한테 우리는 저 개자식들을 막아야 됩니다 라고 전화를 했습니다. 한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미국이 보기에 원칙상으로 저놈들이 저렇게 나쁜 짓 하는 걸 보고만 있으면 안 돼. 한국은 이익이 있어서 싸운 게 아니라 원칙대로 싸운 겁니다. 미국이. 참 절체절명이죠. 근데 저 사람이 이 트루만 대통령이 전쟁을 하고서 이제 한국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나라에서 미군이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전쟁이 나고서 두 달쯤 됐을 때 미군이 30만 명이 온 거예요. 그래서 기자들이 아니 대통령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나라에 전쟁이 났는데 이렇게 몇십만 명이 가서 싸우는 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그랬더니만은 트루만 대통령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켰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해석을 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인지를 아무리 찾아도 안 나와요. 그런데 빌리그레암 목사가 한국전쟁이 터지는 날 트루만 대통령한테 전보 친 게 나오는데 그 전보가 바로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트루만 대통령이 말한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그 전보 한번 읽어볼까요? 전보가 여기 있어요. 전보문에 빨간 거가 이제 이 빌리그레암 목사 이때 아주 되게 젊었을 때입니다. 30살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Millions of Christians praying God give you wisdom in this crisis. 미국 기독교도 수백만 명이 이 위기에 처한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대통령께 지혜를 주라고,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Strongly urge showdown with communism now. 강력하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지금 공산주의자들하고 맞짱을 뜨십시오. 그냥 놔두지 말고 가서 맞짱을 뜨세요. 그 다음 말이 무서워요. More Christians in Southern Korea per capita than any part of the world. 이 세계 어느 곳보다 한국에는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요. 그때 정말 100만도 안 됐습니다. 그래도 저 목사님이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We cannot let them down. 남한에 있는 기독교도들이 공산주의 앞에서 쓰러지도록 허락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자기는 이제 이 원칙적으로 저 공산주의자 놈들이 막 침략전쟁하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수는 없지. 한국이 소중하다가 아니라 그래서 그 원래는 트루먼은 한국에서 가만히 있으면은 소련이 이거 트루먼 이거 바보네. 그리고 독일을 때릴 거로 생각을 한 겁니다. 독일은 중요한 나라니까 그러면 3차 대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는 3차 대전을 막으려면은 한국 가서 작은 전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찝찝했는데 목사님이 이거 싸워야 됩니다라고 편지 보내주고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하늘의 뜻이지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저거 참 놀라운 문건이에요. 저거를 제가 그 우연히 빌리그람 목사의 회고록을 보다가 회고록 3페이지에 나오는 겁니다. 한 700페이지 되는 책에. 그 제가 한국에 저거 제일 먼저 소개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들이 내가 어제 신문에 썼더니만 그 소리 자기 못 봤다고 해서 내가 전부 이 페이지 복사해서 보내주고 그랬습니다. 예, 7월 1일 날 6월 25일 전쟁이 났는데 7월 1일 날 미군이 부산에 도착해요. 부산에 도착한 미군이 기차 타고 7월 2일 날 대전에 도착하는 겁니다. 540명이 도착을 했어요. 저들이 트럭을 타고 7월 5일 날 오산에 도착합니다. 7월 5일 새벽에 540명이 북한군 5,000명하고 붙습니다. 7시부터 오후 2시까지 7시간 싸웠는데 저기서 3분의 1 죽었습니다. 540명 중에서 180명이 죽어요. 7시간 동안. 그래서 미국이 좌절했습니다. 야, 북한 같은 나라하고 싸워서도 우리가 이렇게 3분의 1씩이나 죽냐 하루에. 북한이 그때 가지고 있는 탱크가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전투는 이긴 거로 다시 메가더가 바꿨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군이 여기서 7시간 동안 머뭇거리는 바람에 열흘이 걸렸답니다. 다시 줄 서서 진격을 하는데 열흘을 막았으니까 이거는 이긴 거로 봐야 돼라고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저 그림 볼까요? 저게 이제 바로 그 오산 전투에서 박격포 쏘는 미군입니다. 저걸 맞았는데 탱크가 그냥 오더래요. 북한 탱크가. 왜? 그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거였으니까 그 당시에. 저 사진 찍자마자 그 옆에 있는 병사가 죽습니다. 저 병사가 대한민국에서 첫 번째 죽은 미군이에요. 참 저렇게 그 희생을 해가지고 나라를 우리를 구해준 것이죠. 요거는 인천 상륙작전 하는데 저기 맨 앞에 올라가는 사람이 소위입니다. 딱 올라가자마자 죽었습니다. 저 사진 찍고. 그래서 요번에 그 윤 대통령이 저 가족을 찾아가서 저 훈장을 줬는데 저것이 우리나라 군인들한테는 신호입니다. 죽지 않으면 못 받는 훈장. 태극무공 훈장을 요번에 가서 이제 주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감사한 것을 고맙다고 아는 것이 그게 이제 올바른 사람이죠. 애국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병사가 침략당해서 울어요. 미군 병사가 자기 옆에 친구가 죽어서 울고 있습니다. 뭐 중국도 자기 친구가 이제 뭐 다쳤겠죠. 울고 있습니다. 애국이죠, 애국. 저거는 미국의 그 한 가정인데 딸 셋이 있는데 딸 셋이 전부 군대를 갔어요. 이라크 갔는데 미국의 전쟁 반대하는 좌파들이 막 그 나쁜 전쟁이라고 막 그랬는데 저 막내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 못된 전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 애가 죽는 이렇게 애꿎은 죽음이 있다고 그랬더니 아빠가 우리 딸의 죽음을 오도하지 말라 그러면서 편지를 읽어주는데 그 편지가 뭐냐면은 그 딸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예요. 아빠, 내가 이라크에 와서 이라크 여인들은 길거리를 맘 놓고 걸어 다닐 수 있게 되었어요. 자기는 자유를 갖다 주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난 미국 아빠가 나와서 용감하게 텔레비에서 저걸 읽는 거 보고서 저게 맞지. 뭐 나라로부터 돈이나 더 타내려고 생각하는 것보다
요 사진은 없어졌네. 요게 이제 그 미국의 젊은 미식 축구 선수가 군대 가가지고 미식 축구 선수인데 100만 달러 월급 받던 사람인데 군대를 갔어요. 그래서 이라크 갔더니 그 축구팀에서 이제 오면은 600만 달러로 올려주겠다. 월급을 6배로. 근데 그 병사가 죽었습니다. 팻 틸만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아리조나 대학교 미식축구 선수 출신이에요. 아리조나주하고 네바다주를 잇는데 최근에 고속도로 고가도로 다리가 생겼는데 그 다리 이름을 팻 틸만 브리지라고 붙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기념을 해주는 것이죠. 나라를 위해서 죽은 게 억울하지 않아. 미국의 현충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저 사진을 저거는 조작이야 라고 해서 저 사진이 그냥 무시당하고 있었는데 저 사진을 찍은 사람이 자기가 모습이 하도 애절해서 찍은 사진이다, 조작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신금을 울린 그 사진이 됐습니다. 근데 저 여인은 국가에 대해서 하나도 서운한 마음이 없어요. 왜? 나라를 위해서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까 우리는 당신을 끝까지 책임질 거요. 그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은 그런 억울한 감이 없죠. 이것도 미국을 참 충격에 빠뜨린 사진인데 아주 유명한 사진들이 보통 상을 받는데 퓰리처 상이라는 거 있죠. 퓰리처 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그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소유입니다. 저 여자는 임신했어. 그런데 마지막 교회에서 이제 장례식을 했습니다. 내일 갖다 묻으면 돼, 아침에. 근데 이 여자가 갑자기 나 오늘 남편 옆에서 하루 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해병대가 처음 당하는 일이니까 그러셔야죠. 그래서 매트를 깔아줬습니다. 매트를 깔았더니 저 사람이 노트북을 켜서 음악을 트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남편이 좋아하던 노래라고 자기도 좋아하고. 그랬더니 미국 해병대가 보초를 서드릴까요? 예, 그러면 그이가 좋아할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보초를 섰는데 저 사람이 그날 음악을 듣다가 잠깐 졸고 있는 사진을 찍었는데 저게 그 해에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입니다. 미국 모든 사람이 울고 저 사진을 보고, 그리고 저 사람이 그 애를 낳았어요. 그 애가 지금 뭐 조금 요만한데 그 미국에 아주 그 애국자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사진입니다. 나라. 자,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조그맣지만 이제 세계적으로 괜찮은 나라가 됐는데 이 한문이 기가 막혀요. 그 큰 네모가 맨 바깥에 있는 네모입니다. 큰 땅이라 뜻이에요. 이 밑에 친구가 땅입니다. 조그만 네모가 입이라 뜻이야.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구자 먹는 게 중요하니까 너네 나라는 사람의 입이 몇 개니? 너네 나라는 인구가 몇 명이니? 그런 소리죠. 사람의 입. 그래서 사람이 저 옆에 이렇게 삐개친 건 창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창을 들고 서서 지키는 큰 땅, 그게 나라예요. 큰 땅이라는 것은 영토, 그리고 창은 주권, 그리고 사람,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개가 있어서 나라가 생기는 겁니다. 그 나라라는 것은 창 들고 지키는 큰 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19년에 대한민국의 기원이다는 틀려요. 왜? 그때는 영토하고 주권이 없었으니까. 영토 주권이 다 생긴 거는 1948년입니다. 우리나라는 1948년에 영토와 주권과 국민을 갖춘 제대로 나라로 출발을 한 것이죠. 이건 뭐 그냥 내가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김정은이 우리가 자꾸 미국 깃발 들고 서 있고 그러는데 저거는 너무나도 맞는 일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같이 가면은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여러분, 친구 부자가 좋습니다. 난 친구 부자들 만나면 너무 행복해. 밥값 안 내도 되거든. 근데도 하나도 안 미안해. 야, 인마 네가 내. 비싼 거 좀 사줘라야. 응? 근데 하나도 안 미안해. 벤츠 타고 다니는 애한테 뭐 그 정도가 뭐가 미안해. 오늘 우리 회장님이 밥 사줘가지고 잘 먹었습니다. 그 회장님 같은 분하고 친구하는 게 좋아요. 지가 돈 내는 것보다. 미국하고 친구하면 좋은데 저거는 우리나라 국민의 90%가 저기에 동의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당신 대통령 누구 찍을 거야? 나 이재명 찍을 거야 하는 사람도 93%가 한미동맹을 소중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나는 저 윤석열 찍을 건데 96%가 소중하다고 대답했습니다. 저거는 뭐 우리 국민들이 다 일치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이건 혹시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자료 보시면 됩니다. 우리나라는 기적의 나라예요. 저 위가 다 빨간색인데 아시아 끝에 요만한 파란색이 70년을 살아남은 겁니다. 저거를 국제정치학자 보고서 저 조그만 파란색은 어떻게 될 거냐? 곧 빨간색이 될 거야가 답입니다.
근데 이게 70년 동안 파란색으로 남아 있었던 거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지 않았으면은 이 남한이라는 파란색은 이미 진즉 빨간색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기는 것이 거의 확실해졌고 만주까지 올라가겠다고 그러고 예루살렘까지 가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분명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나님 잘 믿은 그런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 쭉 보고 김정은이 사진 볼게요. 김정은이 이놈이 요번에 우리 대통령이 미국 가서 연설했는데 나는 다른 거가 안 보이고 메뉴에 대리석에다 쏘는 글이 보이더라고요. 우리 대통령이 연설하는데 뒤에 미국 상원의장 앉아 있고 하원의장 앉아 있는데 그 뒤에 대리석에다가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미국은 모든 졸업식, 모든 개회식, 국회가 개원할 때는 반드시 기도하고 합니다. 상원 개원할 때도 기도, 하원 개원할 때도 기도, 대통령 강요회 할 때도 기도. 그거 안 한 사람이 오바마하고 바이든이에요. 그거 이제 앞으로 다시 해야 됩니다. 둘이 만나서 양아치끼리 이거 뭐 만났는데 우리 여러분 러시아가 얼마나 후진나라인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돈 버는 순서대로 대한민국이 세계 10등이에요. 밑에 러시아가 있습니다. 여러분 러시아가 한국보다 돈을 조금 번다는 소리 알고 계셨나요? 그래? 러시아가 11등이야? 한국이 10등이고? 한국이 10등이고 러시아가 11등이야. 그러니까 가서 헤매는 거예요. 돈도 없는 게 전쟁을 시작했으니 근데 저 나라는 말이죠. 만드는 게 별로 없어요. 석유값이 올라가는 해는 우리보다 앞서. 왜? 석유 팔아가지고. 석유값이 내려가는 해는 우리보다 밀리고. 저 둘이 만나도 별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핵 기술을 가르쳐 준다면 핵 잠수함 언제 만드는데? 김정은이 늙어 죽은 다음에 만들 거야? 안 되는 얘기죠. 왜 10살짜리 딸을 내고 다닐까요? 나쁜 놈이지. 미국은 어린이와 노인과 여인은 안 죽입니다. 김정은이를 죽이고 싶을 때가 있는데 죽이려고 보니까 옆에 딸이 죽겠어 잘못하면은. 그래서 인질로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10살짜리가 무슨 후계자야? 말이 됩니까?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후계자가 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따라다니는데 참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들죠. 이놈이 잠수함에 섰는데 여러분이 잘 안 보시는 게 샌달입니다. 이게 구두가 아니라 샌달을 신은 거예요. 구멍이 뽕뽕뽕뽕 뚫린 거야. 아니 물 묻는데 왜 구멍이 뽕뽕 뚫린 걸 신고 다녀? 저거 신지 않으면 이제 죽어요. 겨울인데 샌달을 신고 걸어가고 있어. 여기 샌달을 신었어. 자기 딸도 여기 가고 있고 샌달이죠. 이거를 서양이 조롱했습니다. 얘가 몸무게가 145kg. 매일 술 처먹고 있는데 식량난으로 굶어 죽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다. 이게 완전히 종합병원이죠. 통풍, 관절염, 하체 근육, 복부 비만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좀 제발 좀 빨리 데려가세요입니다. 담배는 던일 피고 여러분 저 페리에라는 물 있죠. 걔는 항상 물은 페리에로 먹습니다. 프랑스제. 뭐 그것도 좋은 건 알아가지고. 나왔죠. 이 신발 신고 다니고 이게 확실히 보이죠. 다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곧 간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겁니다. 이거 유럽 신문에서 얘도 패셔니스타야. 이렇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수령이라는 자가. 쟤는 쓰질 못해. 어디 가도 앉아. 아니 대통령이 서야지. 앉고 쓰레빠 신고 있고. 제발 좀 빨리 데려가라. 앉고 못 쓰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김정은 다운 가는 거야. 가는 겁니다. 산에 가서도 앉았어. 근데 담배까지 또 피우고 있어. 이게 내가 이대 애들한테 어떠냐? 전부 다 애들이 푸푸거리더라고요. 밥맛이래, 밥맛. 근데 그 밥맛을 중요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동안에.
둘이 걸었어. 저 다리를. 예, 나는 다리 걷는데 텔레비 보고 기분이 나빴는데 미국 사람들은 다리 걷는 거를 뭐를 측정했는 줄 아십니까? 42초 동안 걸었대. 42초. 42초 걷고서 너무 숨이 차가지고 가서 앉아서 얘기했어요. 얘가 숨이 얼마나 차느냐? 걷는 동안에 42초를 걷는데 숨을 35번 쉬었다. 미국은 별거도 다 하겠죠. 아니 그거를 계산하고 있어요. 42초를 걸었는데 앉아서 합시다. 참 기가 막힌 정보죠. 근데 앉아서 하면은 이제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반말은 새가 듣고 낱말은 아니다.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고 미국이 다 듣는다. 미국은 반말도 낱말도 다 들어요. 저거를 미국이 다 들은 겁니다. 둘이 한 얘기를. 그래서 친해지면 가르쳐줘요. 근데 안 친할 때는 안 가르쳐줘요. 미국은 매우 폐쇄된 사회를 다뤄왔기 때문에 북한의 공개 정보 등 북한의 모든 것을 보고 있지. 쓱 이렇게 한마디씩 해주는 겁니다. 우린 다 알고 있어. 그런 뜻이에요. 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증명한 사람이 한 분 있습니다. 탈북자인데 저 사람이 트럼프가 김정은하고 잘 지내는 거 보고 화가 막 났어. 왜 저런 놈하고 잘 지냅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러지 말고 와서 한번 보세요 하고서 그래서 미국 워싱턴으로 불려갔습니다. 그래서 백악관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이 백악관 들고 왔다가 충격을 받은 거야. 김 대표는 백악관 방문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했다. 그는 당시를 설명하며 저들은 마치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북한에 대해 공부한 사람들 같았다며 현재 북한의 상황을 탈북자인 저보다도 구체적으로 정확히 알고 있어서 소름이 끼칠 정도였다. 여러분 정보가 국력입니다. 정보를 알면은 돈도 벌고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서울 지하철 12호선이 어디로 지나갈지 알고 여기 어디 생길지 알면은 거기다 땅 사두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정보는 국력이고 지식이 되는 거죠. 예, 바로 미국이 지금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북한이 괴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하도 못생겨가지고 미국 사람들이 괴물 잠수함이라고 그러는데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고 그럽니다. 저거 물에 들어가면 뒤집어질 것 같아요. 위가 더 무거워서. 원래 밑에가 더 무거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걸 만들어가지고서 아유. 미국 사람이 괴물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있죠. 여러분 겁먹지 맙시다. 지금 미국이 북한이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장면들이 막 나오고 있죠. 이제 쭉 보고서 까불면 죽여버리겠다 그러고 얘기했는데 제일 통쾌한 말은 미국의 목사님이 트럼프한테 대통령은 왜 이렇게 힘이 세신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 힘을 왜 줬는지 아세요? 김정은 같은 놈 죽이라고 그런 힘을 준 겁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믿어져요? 하나님께서는 트럼프에게 김정은을 죽이라는 권위를 주셨다. 그 달라스에 있는 제일 큰 교회 목사입니다. 제프리 로버트라는 목사인데 그렇게 이런 얘기가 지금 되고 있어요. 여러분 무기 이름 중에서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라는 무기 들어봤어요? 참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진 거야. 저 무기 이름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미국 사람들 재밌어요. 어떤 사람이 말이죠. 교수님 중국이 무기를 끝내주는 걸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몽둥이래요. 그래서 내가 여보세요 그거 미국 거야. 중국 건데요. 야 중국이 하나님을 찾냐? 미국이니까 하나님이지. 그 말로 그냥 한 칼에 내가 이겼는데 당연하죠. 이거는 말이죠. 우주에 떠 있는데 무기가 아니에요. 그냥 쇳덩어리입니다. 텅스텐. 길이가 6m, 폭이 30cm짜리. 그거가 이렇게 떠 있는데 그게 툭 떨겨뜨려요. 그러면 쫙 내려와서 땅에 떨어져가고 터지는데 똑바로 떨어지라고 뒤에 꼬리를 달았어요. 그래서 활처럼 생겼습니다. 그 아픈 빼쪽에 만들어가지고 이 코팅을 했어요. 타지 말라고. 근데 그놈이 땅에 떨어져서 터질 때 한 60m 들어가서 터지는데 핵폭탄하고 같아요. 저게 터지면은 그냥 쉽게 기분 나쁜 예지만은 울산 정유공장 하나가 그냥 없어지는 겁니다. 한 방에. 나 북한이 까불다가 저거 맞을 것 같아요. 한 2방 맞은 거 아닌가 생각을 사실은 합니다. 북한의 정유공장이 일주일 동안 물탄 적이 있어요.
근데 누구도 그 이유를 몰라. 나는 혹시 저거 아닐까라고 나는 상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몽둥이로 한 방 갈긴 거야. 우주군이다 그런 걸 쓰는데 우주군이 우리나라에 있죠. 미국 우주군이 와 있습니다. 저 이렇게 보시고, 예, 중국은 이제 미국한테 져요. 이것도 뭐 아주 이거 상식이니까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중국은 끝난다는 얘기 쭉 다 있고, 여러분 저 이 세계에서 발명 특허 제일 많이 내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중국은 미국의 몇 배야 발명 특허가. 근데 그거 보고서 와 중국이 미국 앞선다 그러면 안 돼요. 발명 특허 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버는 나라가 누구지를 봐야 됩니다. 발명 특허 개수는 중국이 미국보다 몇 배인데 발명 특허로 돈 버는 거는 미국이 중국의 10배야. 왜 그럴까요? 자전거에 관한 발명 특허 한 건하고 인공위성에 관한 발명 특허 한 건하고 돈이 다르죠. 미국은 인공위성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고 중국은 자전거 관련 발명 특허를 가지고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걸 다 따져야 됩니다. 노벨상 세계에서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어느 나라? 노벨 과학상 2000년을 기준으로 2000년부터 2022년까지 제일 많이 받은 나라가 미국, 두 번째는 일본입니다. 그래서 일본이 아직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부 정말 잘하는 애들은 수학하고 물리학 잘합니다. 그 다음에 잘하는 나라가 공학을 잘해요. 그리고 그 다음은 고등학교. 그 중국은 공고의 나라, 우리나라는 공대의 나라, 미국과 일본은 물리학의 나라입니다. 수학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도 그거로 뛰어 올라가야 된다가 창조 경제입니다. 창조 경제. 발명을 해야지 돈을 벌지. 애플 전화기를 미국은 한 대에 600불을 미국 사람이 가져갑니다. 중국 사람은 열심히 만데 6불 가져가요. 100분의 1, 100분의 1. 그 애플 컴퓨터 뒤에 보면 아주 건방지게 써 있었습니다.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 그다음 너무 좀 쑥스러워서 이제 다 지워버렸더라고. 지금은 없어요. 옛날 거는 Designed in California, Made in China. 그래서 창조 경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라고 그랬죠. 이거로 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거로 끌어가기 제일 좋은 나라예요. 왜? 죽어로 공부하니까 애들이. 엄마들이 치맛바람 왕 피우니까. 그죠? 나도 우리 어머니 치맛바람 출신입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강원도 감자바위가 미국 유학까지 갔다 왔으니까 우리 어머니 치맛바람이 나를 여기까지 공부를 시켰다라고 생각을 하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앞으로 희망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미국 학자가 지금 현재 머리나라가 일본, 미국, 독일이고 바디, 몸의 나라가 중국인데 머리나라는 발명을 하고 바디나라는 발명한 나라가 만든 물건을 조립한답니다. 근데 우리가 중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머리나라로 뛰어 올라가는 중입니다. 쭉 보시고 중국이 계속 1등하다. 중국은 1등 못하는데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2031년부터 2035년 미국보다도 떨어질 것이다. 중국이 왜 미국을 못 앞서느냐? 중국의 노동인구가 2015년이 피크입니다. 중국의 노동인구는 누구냐? 15세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해요. 15세부터 64세까지 인구가 2015년에 제일 많았는데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GDP가 안 늘어나는 거예요. 미국은 그놈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근데 총량에서 미국을 못 앞서고 끝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인구는 많지만은 아까 내가 얘기했죠. 철도가 하도 텅텅 비어서 다니기 때문에 적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중국은 내일 모레 망할 거다. 망하는 나라랑 붙으면 뭐예요, 그죠? 중국이 말이죠. 미국한테 겁줍니다. 야, 너네 대만을 나라로 치면 너 죽어. 1. 대만에 절대로 장관급 보내지 마. 2. 대만에 미국 비행기 내리면 가만 안 있겠어. 어떻게 가만 안 있는데 비행장 폭파시켜 버리거나 비행기를 폭파시킬 거야. 그랬더니 미국이 테스트 해봤습니다. 장관을 민간인 여객기 태워서 보냈어. 근데 폭파 안 시키더라고. 그리고 그다음에는 미국 비행기를 보냈어. 공군기. 그때도 폭파 안 시키니까 이거 헛개비네 하고서 저 비행기에다가 장관을 6명 태워서 보냈습니다. 저거 분명히 민간인 비행기는 아니죠. 생긴 거가. 저기에
국회의원 6명이 내려가지고 우리 왔다야 중국. 그래서 중국의 네티즌들이 분노해가지고 시진핑이 너 뭐 하는 거니? 우리의 레드라인은 아무 때나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왜 미국한테 꼼짝도 못해? 왜 꼼짝 못할까요? 힘입니다. 저게 이제 중국이 훈련하는 거야. 여기서 중국을 가장 모독하는 건 뭘까요? 이 중국이 행군하는데 여기 미국 군함이 딱 껴서 따라가는 거야. 이쯤 껴서. 미국 군함이 이쯤 껴서 가면 이거는 중국한테 너 뭐가 될까? 우리가 행군하는데 공산군이 하나 껴서 같이 걷는 거나 똑같아. 죽여야 되죠. 미국이 그 짓을 했습니다. 중국 항공모함 가는데 미국 군함이 옆에 따라가. 근데 함장이 너무나도 중국말로 하면 싸가지 없게 앉았어. 딱 앉았는데 미군 병사들이 전부 또 다 나와서 또 서 있어. 그 중국 비행기가 뜰 때마다 박수 쳐줘. 중국이 정말 토할 뻔했습니다. 저때. 근데 저 함장이 쟤네들 저거 아직 깡통이야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직 멀었어 우리 따라오려면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전부 다 중국이 미국 곧 앞선다고 다 알고 있었죠. 지난 몇 년 동안. 그 오종보입니다. 오종보. 쭉 보시고 중국이 말이죠. 섬에다가 이 섬은 인공섬들이 많아요. 인공섬은 영해를 못 갔습니다. 독도는 영해가 없어. 그 독도가 있는데 독도 1m 밖에까지 일본 배가 와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우리 바다가 아니야. 제주도에서는 일본 배가 뭐 일본이라 하지 마십시다. 그래서 어느 나라 배가 22km까지 오면은 더 이상 들어오면 안 돼. 왜? 영해니까. 그러니까 섬은 영해가 있고 인공섬은 영해가 없고 바위는 영해가 없는데 독도는 바위로 돼 있습니다. 국제법으로. 그래서 영해가 없어요. 근데 중국이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영해를 선포한 거예요. 여기 12해리, 22km. 그렇게 이 세상 모든 나라 배들이 다 피해가요. 근데 미국은 가로질러 가. 근데 가로질러 가는 게 아니라 깃발을 무지하게 큰 놈을 달고 다녀 항상. 야, 나 왔어. 지나가는 중에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보라고. 중국의 소대장이 야, 저것들 쏴버려. 그게 3차 대전 나는 날입니다. 미국은 이거 공해야 공해. 니네가 지금 국제법 어기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지나가는 거야. 다른 나라는 무서워서 못 가는 모양인데 나는 갈 수 있어. 하고서 군함이 저러고 다니는 겁니다. 지금도 다녀요. 그래서 지금 전쟁은 생각보다 가까이 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나는 미국 저 함장들이 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때리고 싶은데 때리고 싶을 때는 누가 때려주면 고맙죠. 그죠? 바로 그런 일이 참 국제정치 하다 보면 웃겨요. 아마 저 대령들이 저놈들이 안 쏘나 그러면서 다닐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미국 지도 갖고 가면은 여기 Sea of Japan이라고 써 있으면 막 경악해요 사람들이. 아 교수님 저 지도도 안 바꾸고 갖고 왔다고 말이야. Sea of Japan. 그게 동해바다지 무슨 Sea of Japan이냐고. 근데 아예 그냥 귀찮아서 중국 지도 들고 다닙니다. 중국 지도에는 동해가 뭐라고 돼 있나요? 일본해. 항의하십시다. 근데 중국은 안 받아줘요. 왜? 중국은 동해가 여기거든. 동해, 일본해. 저 중국의 공식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뭐 중국하고 그래요. 중국이 서해 바다에 줄 거놓고 서해가 줄근 걸 보니까 72%가 중국이고 우리가 28%밖에 안 돼. 서해 바다에. 왜 너네가 이렇게 많이 가죠? 중국 따위면 먼저 하세요. 우리가 크니까. 저런 국제법을 그 엉터리 국제법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바다는 22km 영해를 빼고 어디나 자유롭게 다닐 수 있어요. 우리 배도 중국 22km까지 갈 수 있고 중국 배도 올 수 있습니다. 가운데 바다에 근 긋는 놈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중국이 저러고 있어요. 저 배가 미국의 해양경비정인데 저게 서해에 옵니다. 무슨 뜻일까요? 야 중국 너가 한국 바다를 다 뺏은 모양인데 여기까지가 우리 앞바다야 그런 뜻입니다. 미국의 해양경비정이 서해 바다를 들어간다? 그래서 중국이 기가 막히는 거죠.
저 배는 한 척에 5조 원짜리 배인데 저거는 스텔스인데 군함인데 낚싯배로 나옵니다. 레이더에. 저 길이가 170m짜리 배인데 낚싯배가 한 대 떠 있는 거로 나와요. 저 배는 저 하늘색이 배가 마음 놓고 갈 수 있는 곳입니다. 저게 평양 앞바다에 가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김정은 의원은 저기 왔는지도 모르지. 미국이 포드 클래스라는 군함을 만드는데 저거 한 척이 중국 군함 전체의 40%입니다. 한 대가.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미국 하는 거예요? 이래서 저래서 쭉 보시고 뭐 아까 그 그림 또 나오는구나. 일본이 꾀돌인데 일본은 법으로 전쟁할 수 있는 나라입니까? 못하는 나라입니까? 일본은 헌법상으로 전쟁 못하는 나라예요. 평화헌법은 일본은 육군, 해군, 공군을 갖지 않는다. 일본은 전쟁을 국가의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근데 일본은 미치겠어요. 빨리 나도 군대 가지고 싶고 전쟁도 하고 싶고. 이번에 드디어 찬스가 왔습니다. 일본의 그 아소다루라는 꾀돌이가 대만에서 전쟁 나면 일본은 참전하겠다 그랬습니다. 아니 전쟁 못하는 놈이 참전을 해? 근데 미국이 아무 말도 안 했어. 왜? 고맙잖아. 대만에서 전쟁 나면 싸워주겠다는데 얼마나 고마워. 그 자동으로 전쟁하는 나라가 돼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세상 변하는 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독일 전투기가 동양에 왔다 갔는데 한쪽에는 호주 깃발, 싱가포르 깃발, 또 한쪽 날개는 한국 깃발, 일본 깃발을 달고 여기로 왔어요. 독일 비행기가. 그러고서 일본에서 훈련을 같이 했는데 후지산 옆에 일본 비행기 2대, 독일 비행기 2대가 날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독일하고 일본은 80년 전에 미국의 죽을 원수죠. 근데 지금 미국 편이 돼가지고 중국이 덤비면 내 미국 편 해줄게 하고 온 겁니다. 저 비행기가 한국도 올라오고 그랬는데 너무 예민해가지고 독일 비행기가 한국은 저거로 왔습니다. 그거 없구나. 수송기만 왔다 갔습니다. 저 전투기는 안 오고. 지금 미국하고 전 세계가 미국 편이 되죠. 호주가 미국 편 되니까 호주가 이걸 8대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잠수함 8대를 호주가 가졌다. 그러면 중국이 결코 호주를 못 건드립니다. 중국이 너 호주 까부냐? 너 나한테 맞을래? 때려봐. 할 수 있는 거예요. 저거 갖고 있으면은. 저거를 8대를 주기로 했습니다. 미국하고 영국이 호주한테. 지금 호주, 일본, 미국, 인도가 한 편인데 그래서 쿼드라는 그룹을 만들었는데 미국이 우리 보고 제발 너도 좀 들어오지. 문재인 대통령 때 나 좀 봐줘. 나 못 들어갈 것 같아. 나 좀 봐줘. 그래서 안 들어갔는데 이번에 이제 들어갈 거예요. 저 5나라랑 우리 한편 되면은 그러면 뭐 전쟁 북한이 어떻게 우리를 이겨요? 중국이 어떻게 우리를 이기겠습니까? 이런 상황이 이제 곧 오게 되는데 통일하면 우리는 강대국이 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통일은 대박이고 강대국이 됩니다. 바로 요 분이 그런 거예요. 너네 곧 통일할 건데 2040년쯤 되면은 중국이 만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만주. 아마 너네 밑에 있을 거야. 그때 내가 92살인데 서울 다시 올게. 내가 예측한 게 맞는 걸 확인하려고. 아주 끝내주는 학자입니다. 2050년에 세계에서 1등, 2등이에요. 2050년에 세계 1등, 2등이 저 두 나라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올 때가 되는 거야. 왜냐하면 1등하고 2등이 안 싸운 역사가 없거든요. 근데 저 둘은 안 싸울 것 같아. 그래서 세계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한국이 세계 2등 되면 미국한테 야 1등 내놔 그러고 싸울 것 같아요? 안 싸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희망의 날이 다가오는데 그 통일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국제정치학적으로 우리 영적인 것을 우리 목사님 다 말씀 이제 앞으로 드릴 거예요. 국제정치학적으로 북한이 약해지면 중국이 약해지면 러시아가 힘이 빠지면 우리가 힘을 합치면 통일이 되는데 바로 그것이 눈앞에 막 다가오고 있다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다른 데서 강의할 텐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왜 우리가 그 딱 중립을 하고 그래야지 어느 편에 서느냐고. 근데 우리는 중립이 안 돼요. 일본하고 중국이 싸우는데 청일전쟁을 어디서 했습니까? 청일전쟁을 한국에서 하더라는 얘기예요. 러시아하고 일본하고 싸우는데 러일전쟁도 한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립을 쓰려면 이사 가는 방법이 있어요. 아프리카 한복판이든지
태평양 한복판으로 가면 중립국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는 중립이 안 됩니다. 그럼 누구 편에 서야 되느냐? 아주 정말 슬프게 말하면 이길 편입니다. 이길 편. 그리고 둘째는 그래도 우리랑 좀 마음이 맞는 나라. 그런데 국제정치에서 지정학이라는 게 있는데 동맹은 무조건 멀리 있어야 된다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쁜 나라라기보다도 멀리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 땅을 자기 땅으로 절대로 착각하지 않는 나라예요. 우리가 중국이 무서워서 일본 힘을 빌리니까 이놈들이 그래 너 도와줄게 하고 와서 죽어도 안 갑니다. 우리가 일본이 무서워서 중국 너 좀 와서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절대로 안 갑니다. 미국만이 야 이제 네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내가 갈게 그럴 나라예요. 이 땅에 대해서 주권을 행사하지 않을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미국하고 동맹하는 것이 제일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보니까 그 나라는 또 기독교 국가고 그래서 좀 자비로운 나라고 미국은 자비로운 제국주의자라고 사람들이 그러죠. 필리핀을 딱 점령해 놓고서 대통령이 꿇어앉아서 기도합니다. 미국 대통령이 루즈벨트가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게 제국주의인데 센티멘탈 임페리얼리즘이에요. 하나님한테 감사드려 필리핀에다가 하나님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고. 예, 하여간 그거는 여담이고 우리가 이 나라를 이제 그래도 잘 사는 나라 됐습니다, 그죠? 그 아주 가난하던 나라가 이만큼 살고 미국 갖다 놔도 우리 별로 꿀리지 않아요. 이제 다 괜찮은 나라 됐는데 이제 통일까지 하게 되면은 정말 한국은 미래가 좋다. 그래서 이제 예수한국 복음통일이라고 그러죠. 북한의 2,300만 저 동포들이 북한 가서 자살하는 방법 하나 가르쳐주고 강의 끝내겠습니다. 죽고 싶으면 성경책 들고 걸어다니면 죽습니다. 북한 가서 큰 성경책 들고서 왔다 갔다 해보세요. 한 1분 이내에 체포돼가지고 사형당합니다. 그래도 그거 밀수해가지고 북한에다 이거 전하는 선교사들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래서 우리나라 괜찮은 나라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 이 정도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오버한 것 같아요. 그죠? 되나요? 됐습니까? 아이고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